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오늘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일단 하면 복권이 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때맞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현직 검찰들이, 전직 자기 검찰 선배들이 저지른 내란 업무 사건에 관련된 명쾌한 해답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애국동 여러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들이 저질렀던 이 난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최대집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태소원 씨가 JTBC 태블릿, 소위 JTBC 태블릿이라 불렀던 태블릿 PC, 그것에 대해서 그간 짤막검이 일관되게 최순실의 것, 최소원 원장의 것이라고 그만 사실 사용자를 얘기했었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부분까지 관련된 사건의 심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본인에게 본인 소유의 것, 본인의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죠. 그러면 검찰은 그간 논리적으로,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JTBC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가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되고 최소원 원장이 그것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정농단이 소유했었다. 이것이 바로 국회 탄핵과 헌재 탄핵, 그에 이은 형사재판의 핵심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변희재 대표 언론인을 현대 문명사회에서 수십 년 이래에서 유례가 없이 최순실의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원의 것이 아니었다, 실사용자가 바로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다,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소원의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정식 재판조차 1심조차 거치지 않고 1년에 부당한 불법적인 구속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이 바로 그 JTBC 태블릿 PC를 최소원의 것이 아니다, 소유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JTBC 태블릿이 바로 최소원 원장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4년 9개월간 억울한 부당한 수감 생활을 했고 온 나라가 선동 보도에 의해서 다 그것을 진실로 믿고 사실로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비정상적인 대선을 통해서 탄생했고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정도로 시간이 5년에 가깝게 다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치라는 게 도대체 있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JTBC 태블릿을 최소원이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다라는 실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다. 탄핵 전체가 완전한 사기고 완전한 기만이고 완전한 불법이고 우연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상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 재판에서는 검찰은 최순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실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실사용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자기들은 점유를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이전도 할 수 있고 되돌려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적어도 검찰은 일관성이라는 측면,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JTBC 태블릿 PC를 최소원 원장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점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소원 원장 측에서 그 태블릿 PC를 입수한 다음에 철저한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태블릿 PC가 결국 조작이 돼서 거기에 잘못된 자료들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당시부터 국가기밀문서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을 최소원 원장 측에서 탄핵무효진영 측에서 철저히 어떤 증거에서 밝혀서 검찰과 특검의 잘못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 전체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증명해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너무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가 않고 뒤죽박죽에다가 모순에다 불합리에다가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검찰의 이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탄핵무효투쟁,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투쟁에서 사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형식적으로 석방이라는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무효투쟁에서 제1보, 제1첫 걸음은 바로 이 검찰의 태블릿 PC가, JTBC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소유자도 아니고 그리고 실사용자도 아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탄핵 사태의 첫 시작부터가 완전히 거짓과 조작이 한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탄핵 진실 알리기 국민운동이 그 제1보가 돼야 되고 그것의 첫 출발점이 JTBC 태블릿의 소유자와 실사용자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대집 대표께서는 지금 대권 선언하신 분들 중에서 5.16 군사혁명재판소에 버금가는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역시 오직 한 길로 영원히 근시하는 오림코리아의 조영함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진실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게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진실과 상식,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봅니다. 이 검찰은 사법반란, 대한민국 민주화를 악용한 좌익 세력의 사법반란에 아지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태블릿 PC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확한 진실을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모든 수사가 촛불 반란의 검찰의 부역질이었다. 윤석열의 특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든 수사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부를 지켜야 될 민주정부를 지켜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하는데 검찰이 부역질했다 하는 것을 이번에 고백하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저런 날조 수사범이 검찰총장이 된다든지 특검팀장이 된다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불행한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 거기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5여 년 동안 검찰은 반란, 사기 날조, 반역의 소굴이야.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체제 전복의 천병이 됐으니까 검찰은 얼마나 우리 국가와 민족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몹쓸 죽을 권리마저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검찰에 있는 양심적 검사들은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처럼 양심 고백하고 양심 선언하고 검찰이 국가 정상화에 법치 회복에 다시 한번 중심에서 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지금 검찰은 국가 파괴의 주범 집단입니다. 법치 파괴의 아지트입니다. 반역의 소굴입니다. 한 칼에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정상적인 검찰이 되고 국가 정상화에 순봉이 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왜곡과 헷갈림을 극복하고 진실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리테라의 조용한 대표였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상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추정해오고 15년이 넘도록 검찰들의 역적 행위와 세력의 언론들의 가짜뉴스 이 모든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양반이 없다면 이 검찰들의 이 조작 행위를 과연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이 미디어치 대리적 부분이었다면 이 검찰들의 내란 업무 행위는 완전 범죄로 묻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미디어치 변희재 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3시 15분에 공관제 358호 법정 50일 민사부에 선관을 하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의견서는 이 공사 51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JTBC 제출 태블릿 그리고 장시호 제출 태블릿 대한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부에 드립니다. 저는 JTBC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고 이는 개통을 하고 요금을 지불한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JTBC 측이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법에 의해 사전 구속 1년간 투옥됐던 변희재라고 합니다. 제 구속영장에는 JTBC 제출 태블릿은 최서원이 소유시 사용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JTBC는 늘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쩐 일인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저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최서원의 소유도 실사용 증거도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수백여 건을 보도했던 JTBC 조택수 기자조차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이른바 최서원의 태블릿을 보도한 뒤 검찰, 언론, 심지어 법원까지 JTBC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진짜 맞는지 누구도 검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에서는 자신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한수의 일방적 증언만으로 재판부는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과 법원이 최서원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했다면 재판이 끝난 마당에 최서원 측이 검찰과 법원은 내 것이라 했으니 내가 반환받아서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정작 최서원이 돌려달라고 하니 검찰과 JTBC는 짜고 치듯이 말을 바꿔서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며 또 한 번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JTBC가 억지를 쓰면서까지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미 박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 검증을 통해 저들이 불법적으로 태블릿에 손을 댄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한 증거를 은폐하고 위증교사까지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이 최서원의 손에 들어가면 검찰이 저지른 증거조작 등의 범죄 행위가 더욱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저희 재판에서도 태블릿 저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태블릿 사본 파일을 검찰은 법원의 제출 명령까지 어겨가며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서원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에서 무시한다면 검찰은 앞으로 마음 놓고 태블릿을 빼돌려 증거로 인멸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지금껏 JTBC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더 이상 증거를 훼손하고 유기하지 못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박 대통령이 독감된 이상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의 주범 및 김한수 행정관을 불러서 신고하면 하루만에 이 문제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허히 제 역할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변희재 미디어시 대표입니다. 우리가 저희분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변희재 고문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JTBC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11시 반에 본격적으로 JTBC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니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애국동 여러분 내일 11시 반까지 상암동 JTBC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싸움, 그리고 생존의 싸움,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